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의사의 실명은 물론 신체를 비하하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달렸는데요. 가뜩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달 임명된 제38대 김학관 신임 충북경찰청장은 청주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청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찰 기획통으로 불릴 만큼 능력을 인정받아온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충북도민의 신뢰를 넘어 당당하고 존중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온 만큼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법 앞에 불평등 없는 충북을 만들고 싶다는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을 만나봅니다. 저는 충청북도 북이면 석성리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청주에서 나오고 경찰대학에 6기로 입학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한 40년 만이고 2012년도에 음성서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12년 만에 고향 충북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먼저 기쁘게 환대해 주신 우리 16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쁘기에 앞서 국민들,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매사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국민의 안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옥천에 재해가 입어서 경찰관들의 도움을 주는 방향을 고민했었고요. 특히 자치단체랑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치안 정책으로서는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도박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이 청소년들이 단순한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도박이 없는 청정한 충북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이게 보살피는 일, 그리고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망도 촘촘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는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AI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를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찰청 안에 있는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비롯해서 12개 경찰서가 전력을 다해서 이 딥페이크 문제는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내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딥페이크로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는 유포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잊혀질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심의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이런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도박장 뿐만 아니라 사이버 도박 관련해가지고 94건에 285명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94건 중에 70건이 사이버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저연령화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약 문제는 역사적으로 우리 아편 전쟁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국민의 정신과 건강을 갉아먹는 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약 문제가 이것도 저연령화되고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 경찰청에서는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한 특히 유흥가라든지 클럽 이런 데뿐만 아니라 생산, 제작, 유포하는 범죄까지 모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치안이라는 것은 최근에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고 수준 또한 높아졌습니다. 근데 경찰의 치안력은 거기에 과연 따라가느냐? 합당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경찰관 한 사람이 제대로 역량이 있는 경찰관이 됨으로써 이 품격 있는 치안을 맞춰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려하고 특히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불편전 부당한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이 부당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품격이 있는 치안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관계성 범죄라고 합니다. 가족 간이라든지 연인 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이 뭐냐면은 보복이 우려됐거나 또 하나는 그 후에 발생하는 1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동 조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격리 차단을 통해서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라든지 사회협력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에 상황점검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전부 다시 되돌아보면서 미흡한 것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더 해야 될 조치들이 있는 건지 이런 점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협업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감과 긍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반듯한 충북경찰이 되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듯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휘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공정한 인사, 공정한 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직장이 출근하기 즐거울 정도의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감이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행사를 마련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모범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상하는데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거는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충북경찰상을 주려고 합니다. 정말 안전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경찰관들을 발굴해서 모범적인 반듯한 경찰을 만들면 나머지 직원들도 같이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경찰은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국민 목소리 하나에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충북경찰이 될 것을 다짐하고 품격 있는 치안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충북경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충북경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찰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 맡은 업무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직원 여러분과 한 배를 탄 동료로서 경청의 자세로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토론 시간입니다.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지난 5월 정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무원 실명 비공개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 비공개를 둘러싸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와 관련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청주시 의회 의원, 홍국희 전국공무노동조합 청주시 지부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무원분들 이름을 좀 가리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예전에도 좀 들어가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직원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직책이랑 같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빠진 채 직책과 전화번호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담당 업무랑. 이렇게 비공개로 전환된 배경이 먼저 궁금합니다. 지부장님.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올해 3월 김포시에서 발생했던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안타까운 죽음이 계기가 됐습니다. 야간에 이루어진 포털 긴급보수 공사 조치 중 담당자는 현장을 끝까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담당자가 공사 완료 전 퇴근했다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내용으로 담당자의 소속과 실명이 포함된 악의적인 글이 인터넷에 퍼졌고요. 본인, 공무원,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항의 전화, 문자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그 김포시청 공무원은 인터넷 카페에서 본인 비난 글을 읽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예. 그래서 하지만 공무원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항의하고 비난했던 그 글들은 다 삭제돼서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골문대로 골문 게 드디어 터진 걸 빙산의 일각이 터진 걸 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덧붙여서 지난 4년간 5년차 미만 조기 퇴직자가 4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민원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퇴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이제서야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행안부가 5월 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에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의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네.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7월 26일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직원 이름만 비공개 전환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단순히 그럼 홈페이지에서만 이름이 가려진 건가요?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시청에 가서 뭐 공무원들을 만나면 그때는 뭐 이름을 알 수 있는 거 홈페이지에 그렇죠? 홈페이지에서만 가려지는 거죠. 전화만 하셔서도 예, 그 담당자 이름 물어보면 당연히 예, 담당자 이름 알려주고 단지 그냥 홈페이지에 그 공무원 이름만 최소한으로 예, 네, 설정한 거다 그렇게. 네, 홈페이지에 이제 이름 비공개 문제. 이제 요것이 이제 지금 또 쟁점이 돼서 지금 뭐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논쟁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지부장님,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렇게 영향이 큰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어떤 좀 피해 사례,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던 걸까요? 그 악의적인 네네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중에는 거의 대다수가 본인의 요구가 현행 법규에 맞지 않아서 수용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2차, 3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하나 들자면요. 제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그 업무를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급 자격이 안 되시면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예, 자격도 안 되시고 저희가 통지서도 보내고 세세하게 안 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 근데 그 설명을 드리면 그분은 수급 자격이 안 되셨다는데 불만을 품고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보 공개도
지속적으로 청구하시고 예, 감사 또는 진정민원도 제기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인사명령으로 자리를 옮겨도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만 홍국희라는 이름만 검색해도 제가 다른 곳으로 갔어도 계속 그곳으로 전화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팀장님,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런 직원 교육 똑바로 시켜라.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이름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다. 그렇습니다. 네. 게시판에 이름이 다 있고 전화번호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과, 어느 부서에 있는지도 네. 알고요. 그거 그러면- 고통스럽겠네요. 아니 뭐 있는 사실을 얘기하시면 좋으시겠지만 네. 담당팀장 과장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그런 직원이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느냐? 당장 잘라라 이런 식으로 음해도 하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정정보 괴롭힐 목적으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에도 거기에 적시를 하세요. 본인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괴롭히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청구서에 아예 적시를 하십니다. 네. 예, 복지 업무도 이럴진데 재산과 직결되는 인허가부서는 훨씬 더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담당자는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괴롭힘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절망감을 느끼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공론화는 힘들죠. 네. 예, 공무원은 이름만 얘기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민원인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보복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본인 피해 사실을 어떻게 알립니까? 보복 행위에 대한 두려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주 가끔 밝혀지는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피해보다 공무원들이 수십 배는 이런 악성 민원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 못할, 어딘가에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수십 배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네.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명 공개가 이런 문제를 또 낳을 수가 있겠구나. 또 때로는 정말 악성일 때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 지금 공무원 이름 비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김태선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김포시 구급공무원 그 숨진 사건 계기로 네. 제2의 또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하고 또 공무원들 보호 조치를 위해서 그 홈페이지를 일정 부분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은 네. 이게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첫째,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라든지 하남시 같은 데는 6급 이상은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충남도라든지 또 세종시 같은 데는 사무관, 서기관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등을 두는군요. 차등을 두고 있죠. 네. 직급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번 사건이란 건 사실상 SNS는 그 악플은 MZ 세대들이죠. 네. 보통 20대에서 40대 중반 이런 젊은 그 사이버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과연 청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농촌 지역에는 지금 고령화가 돼갖고 노인 인구가 많아요. 내년이면은 65세 인구가 20%면 초고령 사회인데 네. 노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좀 그런 것도 고려를 두고 직급별로 또 이렇게 그런 걸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물론 저 청주시 같은 데는 충주가 4월에 했고 청주시는 4개월 정도 준비 과정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보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좀 간과하고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보는 거죠. 특히 시청의 일을 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갔고
담당자가 누군가, 또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서 몇 시에 만나겠다고 이렇게 네. 신호를 하고 확인하고서 가는 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인데 네. 지금은 깜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총론은 찬성하지만은 네. 특히 젊은 세대들 20대에서 40대 중반 이런 젊은 세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닌가. 이건 예를 들어서 65세,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SNS 댓글을 해갖고 악성 댓글을 달아갖고서 이렇게 공무원을 위해서 괴롭히고 이럴 개연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획일적인 것보다도 점차 이 제도를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그렇다고요. 있고 단계적으로 좀 차등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이 조금 행정의 접근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빠졌다. 또 민선 시대예요. 네. 시민과 소통이 가장 최우선 과제거든요. 네. 근데 시민과 소통한다 그러면서 열린 행정, 공개 행정, 소통 행정 그 취지에는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 제도를 행안부에서도 권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시에서 악성 민원의 직원들이 일일이서 일선 그 지자체에서는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히는 부서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중앙이라든지 도 같은 데는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성의 민원에 시달릴 개연성이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치 않고 행안부에서는 그냥 지침만 내려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예 제도적인 뭐 악성 민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든지요. 또는 네. 그 예산을 좀 알겠습니다. 준다든지 이런 네. 효율성 있는 그런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무책임한 제도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취지는 공감하나 일괄적으로 또 어떤 좀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좀 표해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그런 말씀도 네네. 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인식은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업무 때문이 아니라 네. 특정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쉽게 공무원을 검색해서 담당하는 업무마다 따라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는 최소한의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공무원을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네. 자신에 관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공정한 공무 수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덧붙여서 그 김포시 사건 이후에 네. 그 진단 중에는 그 공무원 이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청탁과 로비가 용이해진다는 위험성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공무원 실명이 민원인께서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찾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다 근무를 해봤지만 네. 이제 고령의 노인분들을 예를 드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 뭐 10년 이상 있었지만 대다수의 민원인 분들은 업무명으로 공무원을 찾죠. 네. 예. 농지원부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뭐 기초연금 신청하라는데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공무원의 이름을 찾으시는 분들은 무언가 청탁이나 로비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이름으로 찾는 민원인 거의 없고요. 오히려 시민들이 필요한 업무에 따라 투명하게 담당자를 찾는 환경이 신속한 민원 처리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 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담당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부분은 담당 업무로서 찾는 예. 거지 실명은 사실 무의미하다 예. 그 입장이고 그러니까 실명이 편의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보시는 것 같아요.
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금융실명제가 93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20년 넘게 실명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실명제를 홈페이지에다 했다가 일시에 닫은 게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지부장님은 악성민원이라든지 로비 우려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악성민원 방지도 있지만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청탁 로비할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비공개했다고 그 담당자를 모를까요? 그건요. 지금 사무실에 가보면은 입구에 사무실 업무 배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 이름까지 있고 또 청주톡이라는 그 내부 SNS 그 애플이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간다든지 또 1년에 한 상반기, 하반기 정도 직원 조직도를 만들어갖고 배포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하면은 실명으로 회신하도록 돼 있고 네. 그런데 악성민원은 뭐 줄이는 효과는 있어도 청탁 로비 그걸 줄이는 효과는 그건 좀 미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악성민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청주시에 우위법 민원을 우위법상 민원을 그걸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2021년도에는 96건이었는데요. 폭행, 폭언, 뭐 흉기 소지 이런 게. 근데 2022년도에는 그게 11건으로 됐다가 2023년도에는 14건으로 됐다가 올 데이터를 제가 5월 말 현재로 봤더니 한 10여 건 정도로. 네. 그래서 한 130건 정도 위법 민원이 그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악성 민원이 크게 느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줄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악성 민원을 줄이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홈페이지를 이렇게 닫은 건 일선 지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보면 대민 부서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청 같은 데는 충북도청 같은 데는 정책 부서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중앙까지 중앙부처에 국방부라든지 물론 뭐 외교부라든지 여성가족부 같은 데는 뭐 그 국가 기밀을 뭐 이렇게 보안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6월부터 이렇게 홈페이지 닫은 건 이해하는데 중앙은 지금 오픈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일선 지자체라도 직급별로 좀 주무가 팀장 이상은 좀 공개를 하고 네. 밑에 있는 저기 6급 이하는 좀 비공개를 하고 또 농촌 지역은 공개를 하고 도시 지역은 비공개를 하고 이런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네, 해야지 알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한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좀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악성 민원은 네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피해 사실을 공무원들이 밝히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게 5급, 6급, 5급, 4급 뭐 이제 권한을 가지신 예, 관리자들이죠. 그런 분들은 더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세요. 음해도 너무 많이 받고요. 근데 그런 분 그럼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냐? 그분들도 악성민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공개를 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민원 편의를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민원인의 편의를 봐야 하시는 분들은 팀장, 과장, 국장을 찾을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9급, 8급 현장에 있는 저연차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 그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따로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십니다. 번호.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악성 민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그거보다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 불 변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악성 민원을 줄이는 효과보다 시민 불편이 더 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불편하실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업무 담당자를 찾는 거잖아요. 예, 도로시설 과장, 예, 건축 과장, 김땡땡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업무에 고유 업무에 직위,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민원인들은 찾지. 뭐 홍국희 나오라고 그래, 김태순 나오라고 해 하는 사람들은 벌써 악성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원님도 의원님 어디 계세요 하지 김태순 나오라고는 안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 제가 민원 업무를 볼 때 제 이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홍국희라는 공무원이 누구야? 예. 근데 다 뭐 기초연금 담당자가 누구예요? 뭐 기초연금 팀장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이 없어도 담당만 있으면 충분히 소통은 가능하고 민원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지금 실명제를 비공개함으로 인해 갖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게요.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왜 전화 뺑뺑이라고 그러죠. 지금 응급실 뺑뺑이 마냥 전화 뺑뺑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서 통화할 때랑 이름을 모르고서 통화할 때랑은 상당히 그 인지도 면에서 또 책임감 면에서 좀 뒤떨어질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전화 받는 걸 거의 하위직들이 받을 거라고요. 네. 특히 주무관 뭐 이하 이런 분들이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 오히려 업무를 잘못하면 가중시킬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업무 가중 우려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모르고서 깜깜이니까 잘 그 상대방을 알지 못하니까 좀 답답해 할 거고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지부장님도 명찰을 폐용하고 나오셨거든요. 상대방을 알고서 대화하는 거랑 모르고서 대화하는 거랑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데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또 시민 참여 조례를 만든 데고 또 시민 여론조사 그것도 조례를 처음 만든 데고 그렇게 하고 또 2015년도인가는 그 헌정 그렇게 행정 서비스 우수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혁신도시고 시민과 굉장히 소통도 잘 되고 행정 서비스가 좋은 데로 뭐 롤모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청주시가 그런 아이템이 있더라도 좀 더 우린 명성에 걸맞게끔 차별화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퍼런트하게 했었으면은 그동안에 어쨌든 방향과는 좀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취지로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단순화시켜서 전화 뺑뺑이가 심해질 것이다. 그런 우려. 그렇습니까? 그게 악성 민원인들의 구실이 되는 거죠. 지금 업무로 찾으면 된다니까요. 업무로 찾으면 되는데 업무로 안 찾고 사람 이름을 찾습니다. 본인 민원을 해결해 줘야 아는 사람들이 저희가 인사 전보가 나서 다른 업무를 맡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을 찾아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당신이 책임지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했었던 거 당신이 책임지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인사가 나서 전보가 났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곧 전화 뺑뺑이가 곧 악성 민원의 구실이 되는 거고요. 전화번호 그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충분하게 공개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뺑뺑이라는 건 전화를 연결하고 싶은데 전화가 잘 안 되고 계속 다른 데로 전화해 보세요, 다른 데로 전화해 보세요 하다가 결국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는 없다는 거죠. 그런 우려는 없고요. 그 부분은 이제 민원인이 뭐 조금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전화를 뺑뺑이 돌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전화를 했을 땐 그렇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업무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위와 전화번호와 업무명이, 담당 업무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업무명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전화 뺑뺑이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모든 전화 사례를 확인한 건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이 실명 비공개가 목적 자체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하면 악성 민원이 그럼 없어지겠느냐? 그걸로 연결되는 게 맞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비공개한 게 겨우 뭐 며칠 남짓밖에 되지 않았죠. 네. 직원 보호 측면에서의 특정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청주시가 저희 청주시 소속 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안도가 있고요. 특히 악성 민원의 빈도와 강도가 높았던 인허가 부서의 직원들은 확실히 심리적 안심이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예, 또한 앞선 말씀드렸던 사례들처럼 끝까지 이름으로 보복성 민원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무원들의 기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확실히 공무원분들은 조금 안도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의원님께서는 주변의 어떤 시민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 어떻습니까?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답답하다 한마디로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관공서 일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네. 시민과 소통한다 그러면서 이건 배치되는 거 아니냐.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근무 여건을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은 네네. 공무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긍정적이지만은 이게 좀 탄력적으로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 불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일일이서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은 정의당, 뭐 경남 도당 같은 데서는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네. 임시방편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네. 그렇게 하고 옥천신문 같은 데서도 지역 실정을 무시한 이건 잘못된 비공개 조치다. 옥천 같은 데는 농촌 고령화 인구가 많은데 무슨 악성 댓글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름을 비공개하냐. 이건 너무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건 뭐 경기일보라든지 한국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사설 이런 걸 통해서 네. 상당히 엄격하고 혹독한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 불편 상황에 대해서 아직은 저 얼마 안 됐지만은 네.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심층 취재라든지 그게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청주시도 뭐 홈페이지를 닫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민들이 그 피부로 안 느껴서 그런 거지. 네. 앞으로 그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고 불편, 폐단이 많다는 그런 시민 여론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불편에 이제 집중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부장님께서는 크게 시민 불편이 겪을 일이 없다. 그 담당 업무만 잘 찾으면 그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름이 가려지면 어쨌든 행정의 담당자, 책임성, 투명성, 그런 책임감 등등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서 네네. 겨우 공무원 이름,
없어진 거죠. 네네.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 업무명은 다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요. 네. 예. 그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는 문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문서에는 네. 담당자와 결제자,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네. 모든 거에 공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누리집 실명 비공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요. 정책 실명제라는 게 있죠. 네. 예. 근데 정책 실명제는 말 그대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고위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인허가나 민원 처리와 같은 직접적인 단순한 행정처분은 정책 실명제의 대상도 아니고요.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사후 책임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책 실명제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특히 각종 결정에 있어서 권한이 거의 없는 8급 9급 직원들 권한 없습니다. 네. 단순 업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실명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 있고, 예. 민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이제 여기 지부장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노조 지부장 입장에서는 노조원들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4,500명 정도 중에 아마 노조 조합에 가입된 분들이 거의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 시의원 입장에서는 88만 시민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시민들 알 권리라든지 또 소통행정, 이런 공개행정, 이런 취지에 맞나?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93년대 충청일보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조위원장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조 이익을 대변할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우리가 노조원들보다도 시민을 보는 좀 널리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전국적으로 익명화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네. 이러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공개 최초로 했다든지 이런 혁신도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도 좀 차별화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청주의 이런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에 살린 직급별로 뭐 이렇게 좀 차등화한다든지 또 농촌 지역 같은 데는 뭐 그런 악성 댓글 우려성이 좀 덜한다는 읍면 지역 같은 데는 공개를 한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급별로 차등화, 또 농촌 지역이나 지역별로 어떤 공개 차등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일괄적으로 어쨌든 다 가려진 상태니까요. 그 차등화라는 게 네네.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촌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이름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업무 담당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하는도 저는 그분들도 예, 공무원이다. 예, 그분들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음해를 당하는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등화를 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맞습니다.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부원의 말씀. 네네. 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남시라든지 경기도는 하고 있어요. 네. 6급 이상만 그리고 책임자들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민원 입장에서는 담당자를 모르더라도 해당 팀장 아니면은 사무관, 소비관이랑 통하면서 이름을 알고서 이렇게 민원을 상의도 할 수 있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중앙부처 도 같은 데는 사실상 정책부서인데 그걸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런데 동달았다는 게 이건 상당히 좀 무슨 인명화 바람이 불어갖고 마치 일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할지언정 좀 후퇴하는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공무원 실명 비공개와 관련해서 좀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의 인권 보호 문제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불편, 또 행정 접근성 문제 그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정리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부장님께서 해주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에 네.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근데 바로 밑에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네. 하지만 공무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공무원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 아빠, 아들, 딸입니다. 이유 없이 폭언, 폭행, 협박을 받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지부장님이 행복 추구와 공무원들도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네. 또 보호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은 104세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요.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 변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꼰대고 민주당은 좌파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북한과 옛 소련이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망하고 있거든요. 네. 변화와 혁신 열리지 않으면은 퇴보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앞으로 나가야지 기준 있는 제도를 물론 공무원들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 전체적인 그런 눈높이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안으로 행안부에서 의무 권고사항이라고 지침만 내릴 게 아니라 네. 제도적인 부서를 신설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랍니다. 네. 시민의 눈높이까지 또 예산까지 마지막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순 청주시 의회 의원님, 또 홍국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주시 지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공무원 실명 비공개 전환을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또 시민 눈높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